영범아, 중고차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차가 얼마 정도야? 100만 원대 차량도 있기는 하지만 폐차장 가기 조금 아까워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쓸만한 걸 찾다 보면은 최소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럼 300만 원에 살 수 있는 괜찮은 차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판매를 하면서 그래도 좀 하자율이 좀 많이 적고 문제가 없었던 차종들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바로 모닝입니다. 모닝을 첫 번째로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저도 2년 동안 처음에 모닝을 탔었어요. 취등록세 감면도 받고 톨비도 반값, 주차비, 세금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등본상 주소지에 이 차량 하나만 있다면 유류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잘 타기도 했고, 그리고 또 판매를 하면서도 모닝이 큰 고장이 났다? 이런 거는 사실 경험을 해본 적이 아직도 없기도 하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엔진이 나가서 뭐 보링을 해야 되니, 미션이 고장났니, 이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수리비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수리비가 나오는 건 좀 있나요? 연식이나 키로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자주 고장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에어컨 컴프레셔는 사실 육안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지 점검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에어컨이 당연히 시원하게 나오지가 않겠죠. 아니면 오랫동안 틀어놔야 시원한 바람이 조금 나온다? 에어컨 컴프레셔 성능 저하의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이 벨트 문제인데요. 발전기 컴프레셔 댐퍼 풀림을 물고 돌아가는 이 벨트가 찌르륵 찌르륵 소리가 많이 나는 편이죠. 도로 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고질병이긴 하지만 수리를 해야 된다면 대부분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벨트랑 베어링 교체하면서 텐션 장력을 조절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운전을 하면서 하체 부분도 유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데요. 덜그럭 유격이 있는 소리가 좀 자주 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핸들 조향 장치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스테빌라이저 링크라면 간단하게 3만 원, 5만 원 정도면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무기어에서 유격이나 소음이 난다면 수리비가 한 2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핸들도 좌우로 유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차에 쓰이는 1.0 카파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체인 카바나 헤드 가스켓에서 누유가 좀 자주 발생하는 고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차량 점검 항목만 잘 점검을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을 겁니다. 미션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미션은 좀비 미션이라고 불리는 4단 미션이 들어가게 돼서 미션에 대한 큰 고질병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전차주분이 관리를 너무 안 해주셨을 수도 있으니까 시운전 하시면서 특이사항은 없는지까지만 점검을 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모닝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대면 연식이 몇 년씩 정도예요? 12년씩 왔다 갔다 매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소모품을 좀 많이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네 마실용으로 타셨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 첫 차로 구매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소모품을 갈아야 될지 모르고 넘어가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엔진 오일은 기본값으로 적어도 10,000km가 넘기 전에는 한 번씩 꼭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10만 정도 타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요, 구동액,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뭐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점화 플러그 코일, 벨트 세트,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면 소모품에 있어서 관리를 못해서 고장이 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10만 킬로 정도 되는 중고차를 보시는 분들은 실차 점검을 하시면서 소모품이 어디까지 얼마나 교환이 됐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만 잘 체크를 해주셔도 300만 원대 좋은 모닝을 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차보다 좀 더 사이즈가 큰 차인데 3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건 없을까? 좋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절대 못 갈 텐데요. 고질병이 없어서 깔 게 없는 현대 3대 명차 아반떼 HD입니다. 이게 3대 명차야? 제네, 실수, 베라크루즈, 이 아반떼 HD, 이렇게 총 3대 명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고질병이 없는 거예요? 1.6 4기통의 감마 엔진의 MPI 조합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4단 미션 조합으로 고질병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아반떼 HD가 몇 년식이에요 이거? 07년식부터 10년식까지 나왔어요. 너무 오래됐는데도 고장 안 나는 거 말고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음 세대인 아반떼 MD에는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이 들어가고요. 이 아반떼 HD는 멀티링크가 들어가서 고속주행 안정감이나 승차감 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들을 구매하실 때는 되팔 때 금액도 중요한데요. 내수 시장에 다시 판매를 못 하더라도 수출로도 많이 판매가 됩니다. 300만 원에 사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고 나중에 다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연식이 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는 않을까? 아무래도 연식이나 키로수, 세월에 의한 고장은 어쩔 수 없이 있는데요. 차량을 검수를 하면서 자잘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삐걱삐걱대는 주행상 문제가 없고 수출로 판매했을 때 이런 걸로 감가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도어 체커에 그리스 칠만 조금 해줘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내에서 자주 고장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윈도우 스위치가 고장나서 창문이 안 내려가거나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위치도 사실 간단하게 몇만 원 정도면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고, 시동을 걸고 시운전을 하다 보면 온도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 차량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요, 서머스타트라는 부품이 고착이 돼서 냉각수 순환을 시켜주지 못하는 경우에 과열이 되기도 합니다. 과열이 되게 되면 엔진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다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시운전 하시면서 냉각수 온도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크랭크 각 센서도 고장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엔진의 회전을 감지해서 위아래 타이밍을 체크해주는 센서인데요, 문제가 되면 엔진이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다고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시동을 꺼버립니다. 중간에 신호 대기를 하거나 5에서 10km 정도로 저속 주행을 할 때 시동이 갑자기 꺼져서 모든 불이 다 들어오고 차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반떼 HD를 보시는 분들은 크랭크각 센서랑 캠각 센서는 예방정비 차원에서 구매 후에 바로 교체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격은 두 개 합쳐서 한 1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누유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월에 의한 누유는 장사가 없습니다. 체인 카바라는 부품에서 좀 누유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딱 봐도 노란색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오래 지속되게 되면 배기 매니폴드 쪽이나 다른 부분에 이제 묻게 되면서 2차 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구매하셨는데 누유를 수리를 해야 된다면 30에서 50만 원 정도로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뭐 다 좋은데 너무 옛날 차 느낌이 나서 좀 더 연식과 키로수를 좋은 걸 살 수는 없을까? 연식이랑 키로수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 있는 명차를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연식이 더 좋은 차를 원하신다면 쉐보레 크루즈입니다. 아까 아반떼 HD는 비슷한 금액대에 그게 09년식이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차가 13년식입니다 아까 아반떼랑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죠. 270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는 17만 킬로 정도 좀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200만 원 후반대인 거고요, 10만 킬로 정도 전후에다가 14년식으로 조금 연식이 올라간다면 300만 원 중반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크루즈는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중형 세단 중에서는 안정감이 제일 좋습니다. 이 당시에는 현대기아가 쉐보레의 고속주행 안정성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행 안정감이 금액 대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식 키로수가 좋은 것도 큰 장점이죠. 뭐 연식 키로수가 좋아도 쉐보레는 고장이 많이 난다던데 위험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고장이 일명 보령 미션이죠. 깜빡이 등이 요 휀다에 달려있는 게 젠1 미션이고요,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가 생기는 게 젠2 미션, 요렇게 좀 간단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젠1 미션은 저도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지만 연식 키로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에는 확실히 고장의 확률 자체가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보령 미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령 미션은 걸러야 된다, 젠 미션은 안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크루즈를 지금까지 1년에 한 적어도 10대에서 20대 가까이는 판매를 해보면서 미션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션에 고장이 지금 현재 있다면 시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다 걸러낼 수가 있어요. 1단, 2단, 3단 변속할 때, 주차할 때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꿀렁거린다거나 엑셀을 밟았을 때 단수가 넘어가지 않고 좀 붕 뜬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미션에 고장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당연히 제외하고 멀쩡한 차량을 잘 구매하시면 미션 쪽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쉐보레라서 현대기아보다 수리비가 비싼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체 소음은 없는지, 누유나 누수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부품값도 비싸지만 누유 수리를 할 때 구조가 많이 복잡해서 정비소에 줘야 되는 공인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리프트까지 띄워서 누유가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질병만 잘 체크해서 구입하신다면 만족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아반떼 HD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연식이 좋기 때문에 옵션도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 시동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오토라이트, 그리고 당연히 블루투스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이 크루즈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300만 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차량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들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